네, 또 이분 때문에 목요일 기다리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자, 해외 선물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시죠. 선재 트레이더와 함께합니다. 트레이더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트레이더님, 이 해외 선물 투자하면은 사실 많은 분들이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 때문에 섣불리 좀 진입을 못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네. 저 같은 초보자를 위해서 오늘 강의 어디에 좀 중점 두고 들으면 좋을지 살짝만 얘기해 주신다면요. 네, 우선 저번 주에 심리적인 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못다한 말씀들 오늘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차트를 보면서 어떤 사고를 갖고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적용해서 해왔는지 또 오늘 매매한 거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매매 시작 전에 있는 이 마인드부터 잡아주신다고 하니까 오늘도 좀 꼭 기대해 주시고 끝까지 강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해왕사신기 하면 돌발 퀴즈가 빠질 수가 없겠죠. 오늘도 퀴즈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나가는 퀴즈에 대한 정답을 아시는 분은요. 문자 013-3366-8288번으로 연락 주세요. 정답을 맞추신 분들 중에 10분을 선정해서 이 선재 트레이더의 유료 방송 체험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좋은 기회 꼭 잡아가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바로 퀴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더님. 네, 오늘 퀴즈는 그렇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의 가치를 지수화한 지표는 무엇인가? 그게 문제입니다. 자, 1번 유로 달러고요. 2번 원 달러고요. 3번 달러 인덱스입니다. 네. 네, 오늘의 퀴즈 이렇게 공개가 됐습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요, 문자 보내주시고요. 정답 모르시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중간에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하게 대화하는 형식으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잠시만요. 네. 우선 저번에 심리적인 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심리 기법이란 것 저희가 많이들 이야기를 하죠. 신법과 기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신법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판단을 할 때 기법이 본인이 완성됐다고 어느 정도 느낄 때 신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내가 믿고 확률적으로 따르기만 하면 수익이 날 구조를 심리적인 이유로 인해서 지키지 못해서 수익이 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우선은 기법이 진행돼야 되고 그 다음에 신법에 대한 논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대다수 개인들이 약간 오류를 범하는 거는 이 기법에 대한 100%를 원하기 때문에 그게 오류가 좀 생긴다고 보고요. 기법이란 거는 70%가 맞든 80%가 맞든 얘를 내가 지키면 누적 수익이 나겠다는 게 기법이겠죠. 근데 그 기법을 본인이 완성했다고 생각하고 실전 매매를 하는데 수익이 안 나요. 그 다음에 항상 후회하는 매매가 돼버립니다. 그때 필요한 게 심리적인 기법에 대한 고려겠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이 심리 기법에 대한 논의를 드리는 겁니다. 자, 저번 주에 믿음과 자신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일반적으로 저번에 말씀드린 걸 생각나는 대로 얼추 정리를 하자면 우선은 집중을 해서 분석을 한다. 뭔가를 분석을 하죠. 집중해서 분석을 해요. 이거는 기술적인 기법이 되겠죠. 기술적인 기법에 대한 집중과 분석을 하고 거기서 도출되는 대응 전략을 짠다. 그래서 집중은 여기까지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는 배팅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눈으로만 확인하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그림이 되는지를 본다 그랬죠. 그 다음부터는 신법입니다. 내가 집중해서 뭔가를 도출해서 대응 전략을 짰기 때문에 그것만 보면서 심리적으로 흔들릴 건지 안 흔들릴 건지 그 다음에 내가 보는 걸 포기해야 될 건지만 판단하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게 신법이죠.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대응 기준을 잘 지킬 수 있는지가 심리적인 신법에 대한 내용일 거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기서는 본인들이 신법을 잘 지키지 못하는 것은 반복되는 믿음과 자신감에 대한 결여라고 말씀을 드리겠죠. 기법이 온전치 않아서 신법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실전 매매는 하지 않는데 이렇다 저렇다 말로만 떠들 수 있는 사람들, 혹은 디테일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이 없는 상태에서 방향성만 이거네 저거네 말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신법에 대한 취약성을 가지고 있겠죠. 정확한 기준을 설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준이 있더라도 오차 범위를 설정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작은 출렁거림에 신법 자체가 흔들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뭐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차트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할 이야기가 있는지 좀 볼 생각입니다. 자, 이기는 습관을 가지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우선은 우리가 차트를 보고 분석을 해서 대응을 하고 그걸 잘 지킬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거는 믿음과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 개인들은 이 믿음과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수익 청산을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를 이 구간 여기까지 간다고 설정했을 때 본인이 심리적으로 심리가 흔들리면 나 몰라라 하지 말고 익절을 잡고 익절이 돼서 가더라도 걔네들을 수익을 지속적으로 지켜내는 습관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심리작용이 이렇게 되겠죠. 아, 내가 잘 봤는데 이걸 다 못 먹었구나. 내가 불안해서. 다음번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서 얘를 먹을까? 분할을 대비해서 심리적으로 밀려도 상관없다고 버티면서 먹을 건지, 아니면 기준을 정해서 이 자리만 무너지지 않으면 끌고 가겠다고 먹을 건지, 지속적인 그거에 대한 노력을 하게 되고 그게 다시 자기 자신의 실력이 될 거다. 그래서 그 믿음과 자신감 갖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배팅이 들어갔을 때 본인이 수익을 챙기는 노력을 하라. 그래야지 얘네들 손절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진다. 왜? 얘네들이 5틱을 먹든 7틱을 먹든 10틱을 먹든 본인이 덜 먹은 거에 대한 노력도 앞서질 거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무너졌을 때 내가 15개, 20개를 잡았다. 먹는 거는 날마다 10개, 15개밖에 못 먹는데 내가 20개, 25개를 버렸다. 하지만 나는 꾸준히 수익을 작게라도 내왔기 때문에 이 손실 두렵지 않고 이 손실 2-3번에 찾아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겠죠.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나는 일정 구간의 수익을 지속적으로 챙길 수 있고 그 확률이 높다는 자신감이 붙어야지 자신감과 그다음에 그 기대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기는 습관을 지속적으로 가지라. 모든 그 시청자분들은 매매를 할 때 이렇습니다. 배팅을 해서 밀리는 거에는 굉장히 관용적이에요. 그래서 대다수 전문가들이 무조건 하라고 시키죠. 저가, 매수, 잘입니다. 지수가 밀려도 항상 그렇고요. 하지만 지수가 밀리든 어쩌든 걔네들을 이기는 습관을 가져낸 사람과 그 다음에 갖지 못한 사람들은 엄연한 차이를 갖게 됩니다. 이기는 습관을 가지라는 거는 내가 해야 될 때와 안 해야 될 때를 구분해서 해야 될 명분을 정확하게 기법상 가져오고 기술적인 분석이 통한다면 걔네들은 나의 기법이기 때문에 최소 50% 이상의 확률로 수익이 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걔가 가다가 틀어질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진입하는 자리는 중요한 자리를 찾아요. 저희가 기술적인 분석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자리는
차익이 나오든지 아니면 뚫기 위해서 출렁거림들이 있다. 그럼 걔네들이 본인들이 잘못 봤을 때도 두려움에 수익을 챙기고 나오든 아니면 더 가는 걸 챙기지 못하든 초보분들은 약수익이 지속적으로 될 수가 있겠죠. 10번 중에 한 번만 추세를 성공하더라도 그거는 자신감이 붙을 거고요. 10번 중에 9번 이상 성공하게 되겠죠. 5번을 잘못 보더라도 10번을 성공하는 기법들이 나오게 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습관을 지속적으로 가지시라. 그래서 그 아쉬운 매매에 대한 노력을 더 하는 게 좋다. 대다수가 아까 말씀드리려다 깜빡했는데 뭐 이거죠. 밀리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용이 앞서요. 하고 나서 밀리는 거는 그냥 좀 참아보죠. 근데 대다수 가는 걸 못 잡으면 억울해 하십니다. 그리고 본인이 정리했는데 더 가면 더 억울해 하세요. 한 예로 제가 리딩을 하는데 50개를 드렸고 정확하게 목표가를 찍었어요. 근데 얘가 5틱을 더 치고 있으니까 너무 빨리 정리했다고 억울해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5개 치다가 이렇게 반등했거든요. 근데 50개에서 10% 더 간다고 이걸 굉장히 억울해 하시더라고요. 본인들이. 그게 개인적인 심리라고 봅니다. 근데 그거는 굉장히 신법에 저해되는 내용이고요. 본인도 그러지 않는지 고민들 하시고요. 무포되기보다 포지션을 잡고 밀리더라도 포지션을 잡고 싶어하는 마음이 앞서지 않는지 한 번쯤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기회를 얻는 트레이더가 되자 끝입니다. 수익 계획보다 예전에 말씀드린 거 있죠. 저번 주에 수익을 얼마 얻겠다. 그러니까 전문가들한테도 많이 물어보죠. 일주일에 얼마 버십니까? 하루에 몇 틱 정도를 드십니까? 차트가 좋으면 많이 먹는 거고 안 좋으면 적게 먹는 거죠. 그 다음에 모르겠으면 안 하는 거고요. 이런 구체적인 하루에 얼마를 벌고 한 달에 얼마를 벌겠다는 수익 계획보다는 구체적인 차트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때 이렇게 가면 나는 이만큼만 먹을 거고 이렇게 바로 간다면 나는 다 먹을 거다. 대응 계획을 세워서 수익을 만들어내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기회는 많습니다. 많은 기회를 얻는 트레이더가 되자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마디로 한 번에 많이 먹는 거에 대해서는 중수 이상이 됐을 때 그거에 대한 걸 고민하시고요. 초보 입장에서는 작게든 크게든 일정 금액의 손절을 확보하시고 무조건 수익을 내서 많은 기회 구간을 찾고 그 다음에 많은 그림을 정확하게 보려는 노력을 하시라. 그래서 많은 기회를 얻기 시작을 하면 욕심이 줄어듭니다. 나는 거의 모든 차트에서 어느 정도의 파동에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생기게 된다면 시청자분들은 당연히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포지션을 잡아서 손절을 하지 않고 이왕 들어갔기 때문에 이걸로 끝을 보자는 마인드를 버릴 수 있을 거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 번 포지션이 들어가게 되면 그 포지션을 수익 나지 않을 때까지 수익이 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는 그 무모한 신념을 가지고 싸우기 때문에 많은 기회를 놓친다고 봅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한 200-300핍이 밀렸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때는 분석이 잘 될 겁니다. 내가 여기서 이만큼 밀렸는데 여기까지는 올 것 같은데 여기까지는 안 올 것 같다. 이런 분석이 오히려 잘 될 거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이 구간에서 매도를 쳤는데 손절을 버리고 윗구간에서 다시 공략 들어와서 절반만 먹더라도 그거는 쉽게 찾아올 수 있는데 그걸 못하는 이유는 본인이 많은 기회를 보지 못하고 본인이 수익을 내는 습관을 들여보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 포지션에서 전 인생을 걸 것처럼 오기를 부리는 거에 그 단점과 그 다음에 역으로 그 해답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보고요.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방송 오기 전에 꼭 한두 시간 리딩을 하면서 항상 변함없이 수익을 챙겨 드리고 옵니다. 뭐 여러분들 과장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까지 한 번도 수익을 안 주고 온 적은 없었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뭐 했냐? 요즘 제가 차트가 어렵다고 굉장히 투덜투덜 거립니다. 투덜투덜 거리는데 국선부터 단 하루도 수익을 내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한마디로 그거죠. 모르면 약수익하고 도망쳐 나와 버리기 때문에 최선의 자리에 들어가서 너무 늦게 가면 약수익을 고려하고 그 다음에 위아래 다 열려 있으면 무조건 약수익, 위아래 다 열려 있지 않으면 무조건 버텨서 목표가까지 끌고 가는 전략들. 그렇기 때문에 질 이유가 없죠. 자, 오기 전에 이걸 했었습니다. 어제 저희가 1.1900대를 안착한 애들은 얘네들을 지키고 돌파를 예상한다. 목표가 여기다. 근데 여기서 약수익이 났을 때 조건을 이렇게 달아드렸습니다. 얘네들 최대 2, 3일까지도 걸릴 수 있을 만큼 느릴 수 있겠다. 그렇다면 우리가 손절 라인을 아래 구간까지 지정을 해서 보자. 자, 약수익 하실 분도 약수익하고 얘네들 밀리게 되면 다시 진입할 사람들 진입을 하자. 조건은 저가를 낮추지 않을 거다. 나는 낮추지 않는다 본다. 그래서 또 붙는 조건, 매도 보지 않는다. 매도 보지 않고 저가 낮추지 않는다. 자, 이 두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얘네들이 추가적으로 밀리면 손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깨지 않으면 홀딩이겠죠. 자, 어제 이렇게 해서 새벽녘에 단가를 익절 안 하신 분들이 단가를 여기다 맞춰 놓으셨습니다. 제가 최대 많이 갖고 계신 분인지는 모르겠으나 한 분을 지목을 했어요. 수익이 안 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니까 잠시만요. 15계약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단가를 여기다 데리고. 자, 그래서 여기서 10개를 정리 들어가고 그냥 부담 없이 여기까지 끌고 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리까지. 자, 그리고 오기 전에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네. 오늘 오기 전에 이 구간 매수를 드렸습니다. 정확하게 1.1900대 어제와 같은 전략이다. 2, 3일 걸릴 거기 때문에 벌써 하루 지나서 오늘 가는 거 보자. 자, 매수를 한번 드렸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 뚫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 정리하고 다시 재매수 하시라. 그래서 매수에 재매수에 배팅까지 다 드리고 왔습니다. 목표가 여기까지 최대치 드렸고요. 정확하게 1.19600까지 갈 거니까 거기서 정리하시라. 추가적으로 가더라도 1.19800이고 1.2000대 안착 못한다.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추세로 오늘 끌고 가도 됩니까? 더 갈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오늘은 1.200대 넘어가기 어렵고 이 자리 찍으면 50% 이상의 되돌림이 올 거다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렇다면 우선은 기법적으로 얘네들을 우리가 분석을 해서 그 기준 얘네들 지지하면 이 자리까지 간다. 얘네들 넘지 못한다. 저가 깨지 못한다. 여기까지가 기술적인 분석이었죠. 자, 그 다음에 얘네들 지지한 애들 걱정할 필요 없다. 빠지더라도 저가는 여전히 깨지 않는다. 하루 더 걸려서 출렁거리더라도 저가 깨지 않는 걸로 우린 배팅이다. 그리고 1.1900대 지키면 간다고 믿고 싸운다. 자,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심리적으로 흔들리겠습니까? 얘네들 배팅했어요. 아래 3번이나 찍고 있어요. 한 번 매수하고 정리하고 매수하고 정리하고 배팅해서 홀딩을 했습니다. 자, 이게 기준이 없다면 그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이 구간들을 넘어가는데 계속 쳐요. 그 다음에 추세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호가만 쳐다보고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오기 전에 다시 하나를 또 보여드린 게 있습니다.
추세 깨지 않으면 이미 뚫렸기 때문에 전반적인 큰 추세들이 뚫렸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운 사람들은 물량 줄여서 그냥 홀딩해서 끌고 간다. 이미 이 자리 뚫어서 지지력을 받아냈다. 자, 엄청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죠. 우리가 기준 잡은 거 저가 깨지 않을 거다. 이 자리 지키면 오늘 매수 배팅 여기까지 들어갈 거다. 그 다음에 얘네들 치면 빠질 거니까 정리는 정확히 여기서 다 한다. 자, 그리고 그 기준을 가격대를 정확하게 기준을 잡죠. 그 다음에 여분의 추세선을 그어서 손절 라인을 또 잡습니다. 자, 이렇게 다 잡아놓은 상태에서 운 좋게 갔다. 그래요. 100번 하는데 99번이 맞아도 운이 99번이 좋았다면 그냥 운 좋은 거겠죠. 하지만 이 기준을 잡아놨을 때와 얘가 깨질지 안 깨질지 모른다. 저가를 더 낮출지 안 낮출지 모른다. 혹은 얘가 갈지 안 갈지도 모른다. 이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분석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기준으로 잡고 싸우는 거죠. 하지만 이 기준 때문에 똑같이 배팅했더라도 다른 기준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면 굉장히 심리적으로 흔들렸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 말고 또 크루드 오일도 볼까요? 제가 크루드 오일과 유로 두 가지 배팅을 드리고 방금 방송국을 왔습니다. 자, 이날부터 우리가 매도를 잠깐 봤어요. 근데 그 기준은 71.80대 오면 매도를 치는 게 주력인데 이날 못 올 것 같으니까 여기서 매도를 치자 이랬었습니다. 그래서 얘를 전날 쳤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올라와서 80을 올 때 제가 리딩을 안 하고 있어서 안 잡히신 분들이 있어서 52에서 매도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자,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하게 봐볼게요. 자, 그렇다면 전문가만 믿고 얘를 배팅할 수 있습니까? 전문가 내가 이렇게 보니까 배팅해라. 제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닌데 누가 믿고 하겠습니까? 기준을 설정해 드리겠죠. 오늘 기준은 이랬습니다. 추세 상단부 72달러까지 열렸는데 우리는 맞고 싸운다. 만약에 얘네들이 실패하게 된다면 우리는 위에서 다시 한번 오늘 친다. 단 얘네들 배팅한 게 거의 1시간 동안 가지 않았어요. 제가 막 방송국 출발할 때쯤 매도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기준을 이 자리 하나와 이 자리 두 선을 그어드리면서 얘네들 기준이기 때문에 7 하나 손절 잡고 본다. 너무 손절을 멀리다가 두면 다시 재매도하기가 어중간하기 때문에 손절 작게 7 하나에다 설정하고 본다. 손절 무조건 지킨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자리가 고가라고 여기고 배팅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안 되면 찾아오면 된다. 절대적으로 손절 지키고 배팅을 한다. 자, 그래서 얘네들 추세 저항을 얘네들을 보고 7, 0 이상 치지 않으면 걱정하지 마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70대에서 72에서 매도를 쳤습니다. 얘가 안 빠지고 있었죠. 65에서 칠려 했는데 얘네들이 안 가서 우리가 마중 나갔어요. 최저가에서. 열댓 개 주고 얘네들이 반등을 주기 시작합니다. 이 기준이 없었다면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받았겠습니까? 하지만 저희 또 이런저런 농담하면서 얘 이상 오지 않으면 신경 쓰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고 오늘 무조건 30자리는 가는 거 볼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손절 짧으니까 찾아와 주겠다 잘못되면. 자, 갖고 그 다음에 목표를 10까지 드렸고요. 최대치 70.5를 10대까지를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똑같겠죠? 잘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배팅을 같이 했는데 이 두려움에서 버틸 수 있는 거는 어떤 기준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배팅해놓고 얘네들 한두 시간 동안 설왕설래하고 있는 것 스트레스를 한두 시간 동안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50만 원, 100만 원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는데. 하지만 이 기준 가치에 내가 허용할 수 있는 손절을
분석을 해서 기술적인 분석이 갔을 때는 굉장히 여유 있게 믿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다음 대응 방법까지도 놓여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그 차이는 엄청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듯이 신법은 기법에서 다시 나옵니다. 본인이 완전한 기법이 없거나 불완전하더라도 믿을 수 있는 기법이 없는 사람들은 신법에 대해서 논의할 가치가 없습니다. 왜? 기법을 믿는 게 신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100% 완전한 기법을 본인들이 찾을 거냐? 그건 아닙니다. 기법이란 거는 확률이 50%만 되더라도 짧은 손절에 길게 먹을 수 있는 기법만 되고, 누적으로 봤을 때 합리적으로 수익이 나겠다는 생각이 들면 그거는 너의 기법이 좋고 나의 기법이 나쁜 거, 나의 기법이 좋고 너의 기법은 부족해, 그런 거 없습니다. 수익을 날 수 있다는 논리만 세워진다면 그건 기법이고, 그걸 심리적으로 이용하고 믿기 위해서는 아까 자주 익절을 하고 그 다음에 자주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라. 초반부터 기법이 완성됐기 때문에 모든 자리를 다 먹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거에 대한 신법이 보조적으로 활용이 돼야지, 신법이 다시 굳어져야지 기법이 다시 완성되는 거다. 기법을 자기가 이해하고 자기 거화 시키고 그 다음에 신법을 거기에 맞춰서 신법을 조정하시고 그 신법이 다시 굳어지면 기법은 마무리가 되는 거다. 그래서 제가 지금 좀 오랜 기간 전문가 생활하고 트레이더 생활을 했는데 단 한 번도 기법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왜? 그 중에 바뀐 거는 대부분 신법입니다. 대응 방법이죠. 롱포로 볼 건지 시기에 따라서 단타를 볼 건지 그 다음에 내가 분할 대비를 할 건지, 그러니까 주력으로 6, 7년 동안 한 계약으로 배팅을 했었고 손절을 잡는 배팅을 했었고 이제는 다계약으로 배팅을 합니다. 그에 대한 심리적인 기법이 약간 바뀌었겠죠. 그래서 그 본인의 기법이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그걸 신법을 다그치고 그 다음에 보완함으로써 그게 수익이 난다면 그 기법을 더 신법으로 보완하실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고, 그게 보완이 된다면 여러분들의 미완성의 기법은 완전한 기술적인 기법으로 시장에 통용이 될 거다. 이렇게 가능성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뭐 정리할 거 따로 없죠. 항상 뭐 이렇게 멈춰있는 차트보다는 실제 우리가 배팅하고 거기서 심리적인 기법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사실은 이게 심리적인 기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항상 우리가 매일 하던 이야기라서 사실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막상 차트를 보고 우리가 배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앞뒤 구분 없이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논리적으로 정리가 안 됐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본인한테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뭐 저희가 믿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고민을 하고 이렇게 프로세스를 짜서 지속적으로 연습하는 게 개인들한테는 도움이 될 거고, 그걸로 인한 변화가 있다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신법과 기법에 대해서는 뭐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혹시라도 차트 보다가 또 할 이야기가 생긴다면 그때 중간중간에 신법이나 기술적인 기법에 대해서는 또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마음 잡고 기준 잡는 게 가장 기본이지만 가장 어려운 일인데요. 이에 대한 이야기 속 시원하게 잘 들었습니다. 자, 특히 초신자분들은 오늘 강의 꼭 잘 기억하셔서 수익 잘 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이쯤에서 오늘의 퀴즈 한 번 더 짚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트레이더님 오늘의 퀴즈 힌트와 함께 주시죠. 네, 오늘의 퀴즈는 이렇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지수한 지표는 무엇인가? 이걸로 매매하는 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안전자산의 대표 통화인 달러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올해 들어서 저도 많이 보고 있고요. 이걸로 인해서 저희가 크게 반대로 보지 않고 잘 보는 시황을 봐서 잘 수익을 내고 있는 거죠. 자, 1번 유로 달러고요.
2번 원달러고요. 그 다음에 3번 달러 인덱스입니다. 이 중에 통화 달러의 가치를 지수화한 지표를 맞추시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당첨이 되신다면 저희와 같이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과 그 다음에 많은 질문들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정답은 통화상품의 기준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정답 아시는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